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카보닐 아민 파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누가 콘도를 잡아줘가지고 강원도에 갔다 왔어요. 설악산을 중학교 이후 30년 만에 가서 멋진,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더 기억에 남는 게 강릉의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이라 하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수강료가 아니네. 뭡니까, 박물관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거기, 에디슨 실제 기념관에 있는 작품들보다 오히려 거기 더 많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장님의 열정,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재산도 쏟아부어가지고 한 거, 그것에 감명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에디슨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귀가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한쪽 귀는 보통 사람의 20% 정도의 청력밖에 없었다 해요. 그런데 에디슨이 발명한 유명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축음기잖아요. 포노그래프, 축음기.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귀가 잘 안 들렸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핸디캡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열정적이게 하고 더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토벤도 귀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음악의 대성을 이룬 유명한 분이 되었고, 저도 제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굉장히 원래 건강했다가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거의 무직으로 가외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기간들을 핸디캡의 기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들이 오히려 제가 정말 제대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약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등감의 소스라든가 아니면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소화하면, 그것을 잘 아름답게 승화하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사람들 대부분 많이 보면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있거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보통 사람들 그 이상의 노력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그죠? 그대들이 지금 20대 시절에 이렇게 좀 깨지고 낮아지고 핸디캡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성화하는, 정말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는 그 기간이나 그런 소스로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희망을 가지고 해놓고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해나가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카보닐 파트 가볼까요? 카보닐 가볼까? 자, 카보닐 이렇게 하면 요거 카보닐 이렇게 하면 요 CO를 카보닐이라는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카보닐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요 양쪽 오른쪽 왼쪽 다리 하는데, 카보닐을 크게 두 가지로 따지면 알데하이드 케톤 그룹과요. 요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알데하이드 케톤 그룹과 그 다음에 카복실산, 그 다음에 유도체 이렇게 하는 카복실산과 그 유도체. 요 챕터를 지금은 요 챕터 배울 거고 조금 이따 그 다음 챕터는 요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산 및 카복실산 유도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신발을 신겼다면 여기 구두 발굽 같이 키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릴, 알파, 베타, 불포, 카보닐 화물, 나이트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유기화학 이해 파트에서는 생략하고 이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맹명법, 케톤의 맹명법 나와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맹명법 특강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카보닐의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 얼굴이 산소고, 그 다음에 요 손 이게 뭐야? 파이 결합에 하는 이중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 뭐야? 알키린 H들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옆으로 보면 어디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파이 결합이 앞뒤로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혼성이 어떻게 돼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이제 연상하실 때 제가 옆으로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 나오고, 이렇게 그려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실 거는 구조화. 그래서 구조화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뭐, 이게 혼성이 뭐예요? sp2 혼성이고, 요거 혼성이 뭐예요? 산소의 혼성이 역시 sp2 혼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상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 누워있고, 요 탄소에 붙어있는 어떤 그룹 두 가지도 지면에 누워있고, 요 두 개도 지면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뭐야? 예. 제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알켄의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입체 구조는 평면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알켄하고 다르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공명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 파이 전자가 구조되죠. 힘 할 때 보면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로 결합의 극성이 있어요. 결합의 극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 전자뿐 아니라 파이 전자도 산소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아예 쏠려가지고 뭐야? 산소 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상태를 생각하면 어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하고 여기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고 여기 형식 전하가 플러스인 이런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공명 기여도는요. 공명 기여도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제1원칙이 뭐야? 옥탱률을 만족하는 원자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CEO 다 옥탱률을 만족하는데 요 카보양이온은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분자형이 일반적으로 이온형보다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공명 기여도, 즉 자연은 그냥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많이 닮았지만 요것이 완전히 공명 기여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공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탄소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카보양이온 성격, 즉 전자가 결핍된 상황이 많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고, 요 산소는 전자가 보통 산소보다 좀 더 풍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알데하이드 케톤 그룹을 뭐 뒤에 이제 카복시산 유도체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친 뭐예요 그러면? 델타 플러스니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니까 전자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탄소 친 전자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하나요? 앞에서 이거는 왜 공명구조 한 번도 선생님 그린 적이 없는데요. 탄소 결합은 공명구조를 그리는 게 완전히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요 균이라는 게 어떻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전자상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야? 이 플러스 있고, 이거는 탄소 음이온하고 카보양이온 둘 다 굉장히 불안정한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뭐야? 완전히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명기여도가 거의 뭐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야? 카보양이온 굉장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산소, 음이온 이거는 뭐야?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는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지만 요거는 공명 기여도 측면에서 아주 기여도가 낮긴 하지만 이 공명 구조로 이 카보닐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커니즘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제가 공명 구조를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친전자체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격이 구조와 힘과 에너지, 즉 구조와 성질하면, 구조는 sp2 혼성을 가지고 있고 결합의 극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뭐야? 탄소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있기 때문에 뭐 프로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즉 프로톤 소스로 여기 이 비공유 전자상 염기성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반응의 어떤 작용기의 특성은 항상 탄소 친전자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는 카보닐들은 탄소 친전자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친전자체는 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본이라 화합물들은 산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코드가 맞죠? 할로젠 알킬 친전자체 또는 산. 여기도 뭐요? 친전자체 또는 산의 성질을 가지는 게 반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물리적 성질을 보면 물리적 성질은 우리가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보통의 뭐야? 그냥 알킬 그룹들보다는 뭐 당연하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을 것이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가고. 자, 189페이지. 자, 볼까요? 189페이지를 보면 자, 카보닐 그룹의 구조와 반응성, 그래서 탄소 친전자체하고 그 친전자체로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번 메커니즘이. 자, 이 메커니즘 패턴이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친액체가 그냥 음화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NU 친액체, 두 번째 H 플러스 소스,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구조에서는 그냥 분자형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서 알코올에 어디에서 배웠어요? 합성에서 배웠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거 안 배운 거 아닙니다. 어디? 153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53페이지고 페이지 154페이지 특히 페이지 153페이지에 알코올 합성이 바로 뭐예요? 알데하이드 케톤의 반응에 속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알코올 합성에서 배운 알데하이드 케톤의 반응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메커니즘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제 친액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친액체는 델타 플러스 친전자체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feel the flow of electron.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전자상이 탁 갑니다. 그러면 뭐야? 어떻게 될까요? 파이 결합 환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요? 이렇게 몰려서 올려나가서 밀려나가가지고 산소의 전자상 한 쌍을 더 만들고 여기에 뭐가 돼요? 친액체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로, 즉 친액체에 있는 형식 전화가 뭐야? 산소 마이너스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 해당하는 이 H3O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프로톤을 도네이션 제공해주면 결국에는 C에 OH, N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 이해됩니까? 두 번째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친액체가 있는데 이거는 1번, 2번도 없이 친액체에 프로톤이 붙어있는 즉 이거는 이온형 친액체 안에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친액체고 이거는 그냥 분자형 친액체예요. 프로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친액체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 마이너스 여기에 친액체가 들어가고 나면 H가 되겠죠. 잘 보세요. 전자상이 가버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형식 전화가 여기 플러스로 남겠죠. 그 다음에 요 프로톤을 뭐예요? 여기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상을 다시 누구에게 줘요? 요 친액체가 주면 OH 친액체가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런 반응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단계 반응을 거쳐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친액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물질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대괄호를 표시해주고, 얘가 안정하지 않아서, 대괄호로 그 교재에 좀 표시해 주실래요? 안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켄의 반응에서, 다시 복습합니다. 알켄의 반응에서 어떻게 해요? 알켄이 친액체이기 때문에 친전자체는 할로젠, 즉 17쪽 또는 7, 6, 4, 5는 안 해도 있죠. 5는 이제 친액체이기 때문에 알켄과 코드가 안 맞았죠. 7, 6, 4, 1, 산화 반응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요거는 뭐야? 반대로 알켄과 달리 똑같은 파이 결합이지만 카보닐 화합물은 친전자체로서 작용해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친액체 종류를 1,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7은 할로젠은 여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HX, X2 둘 다 친전자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친전자체와 친전자체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1, 4, 5, 6 한 가지 뭐야? 산연기 아니면 산화하는 반응 둘 다 있는데 산화 반응만
산염기 반응 그거는 저 다음 챕터에서 굉장히 반응이 많기 때문에 아예 뒤로 얘기해서 요 챕터에 나오는 건 뭐야? H 친액체, C 친액체, 그러니까 1, 4, 5, 6이라는 건 내가 수소로 얘기했잖아. 수소, 탄소 친액체, 질소 친액체, 산소 친액체, 마지막으로 산화 반응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해됐죠? 깔끔하죠? 그래서 뭐 합성하는 게 알데하이드 케톤을 합성하는 방법은 요 다음 챕터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유기화학 2회 파트에서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알데하이드 케톤의 합성 방법은 앞에서도 배운 게 있지만 오히려 뒤에 배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카보닐의 첫 챕터이기 때문에 그냥 합성 방법은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렇죠? 카보닐, 즉 알데하이드 케톤은 어떻게 돼요? 알켄 알카인으로서.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놨는데 알데하이드 케톤의 그 합성 방법은 알켄 알카인으로부터 알데하이드 케톤 합성할 수 있고 할로젠 알킬은 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친전자체, 얘도 친전자체라서 여기 코드가 안 맞아요. 작용기 상호 전환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알코올의 산화 반응. 앞에서 배웠잖아요. 아까 우리 아까가 아니고 벤젠고리의 벤질 위치 산화 반응에서도 배웠고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서도 배웠는데 알코올들이 산화가 되면 알데하이드 케톤도 될 수도 있고 카복실산 유두체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부터 가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이 두 개는 당연하게 되겠죠. 왜?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용기 상호 전환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카복실산과 유도체로부터도 알데하이드 케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 둘, 크게 세 군데에서 알데하이드 케톤 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만 기억하시고 지금은 반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그래서 H첨가, 즉 환원 반응이에요. 친전자체 카보닐 탄소에 H 친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H 친액체 소스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NaBH4하고 LiAlH4죠. 그죠? 그래서 H 친액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야? NaBH4하고 LiAlH4. 어느 게 더 훨씬 강하다고 했죠? 제가 화상이 이번 이야기도 해드린 것 같은데, 친액성, 즉, 친액체의 강도는 LiAlH4가 더 강하긴 강해요. 근데, 둘 다 친액체로 쓸 수 있어요. H 친액체로. 왜냐면, B하고 H하고 전기염성도가 뭐예요? B는 2.0, H는 2.2, AL은 1.5, H는 2.2. 이거는 2.0, 2.2 이렇게 된다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요 H 델타 마이너스, 이것도 델타 마이너스. 강도로 따지자면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더 강한 H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옆으로 90도 돌려놓으면 상관없습니다. R 있고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에 1번 NaBH4 두 번째 H3O 플러스 나면 H2O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H3O 플러스 돼 앞에서는 H3O 플러스 했는데 여기 H2O 돼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얘들은 프로톤 소스예요. 자, 그래서 이 H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R, C에 O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H가 있고 들어간 H 친액체는 제가 노란 걸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H3O 플러스 하면 결국에는 R, C에 H에 O,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 다 H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H가 어느 H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있죠. 그 NaBD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R-CO에 R 1번 NaBD4 4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R 다시 C에 O 마이너스 여기에 D가 꽂히고 여기에 R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OH 프로톤 소스로부터 받아 먹는 건데 여기서 받아 먹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R-C에 O에 여기는 뭐야? H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D가 되고 R-.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해서 NaBH4하고 D2O 하면 어떻게 돼요? H 위치가 바뀌겠죠. H하고 D 위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지금 유기화학 이해 파트에서는 얘를 뒤에 이제 연결돼서 안 나오니까 꼭 몰라도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LiLH4를 사용한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죠? 보세요. p 오비탈 파이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연속되어 있으니까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죠.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은 비편정화를 나기 때문에 좀 안정화돼요. 안정화되어 있다면 NaBH4가 강화되어 있어요. 저기 LiLH4가 더 강한 환원제라고 했어요. LiLH4가 더 강화되겠죠. 좀 더 안정해 있으면 뭐야? 우리가 친전자성 방향중 취한 반응에서도 기질, 즉 유기분자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그 시약은 더 강한 걸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 했죠. 그럼 여기 좀 더 안정화되어 있으면 여기 더 강한 걸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NaBH4를 해도 되긴 되는데, NaBH4는 BH 결합, BH3가 탄수 이중결합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들어가는 부산물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LiLH4를 쓰면 결국에는 OH, 여기 H가 되고 이중결합 살아있고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입체화학과 입체화학. 한마디로 하면 뭐가 가능하죠? 라세미화가 가능해요. 이 라세미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뭐야? 라세미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뭐야? 비카이랄 분자가 뭐야? 카이랄이 되었을 때 라세미화가 된다든지 비카이랄 중간체가 카이랄을 생성할 때 라세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응 물질 자체가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pH 평면 뭐야? 분자예요. 이게 비카이랄이죠. 근데 이 비카이랄이 뭘 생성하게 되면 카이랄 분자를 생성하게 되면 라세미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aBH4고 두 번째 H2O. 당연한 거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면 앞쪽 탄소하고 지면 뒤쪽 탄소 그죠?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면 또 뒤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확률이 똑같겠죠. 그래서 pH에 C에 CH3하고 내가 만일에 지면 앞쪽에서 H를 넣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지면 뒤쪽으로 뭐가 O가 밀려 나간다고. 마이너스. 요렇게. 그렇죠? 자, 여기 지금 교재에서는 쐐기가 이렇게 된 거 맞네요. 상관없죠. 쐐기를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쐐기 형태 그럴 때는 선 시어트 하나하고 쐐기, 그러면 이제 이 채워진 쐐기하고 점선 쐐기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어트로 돼 있고 이렇게 보통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H2O 또는 H3O 플러스 넣으면 결국에는 pH, CH3, HC에 OH 해가지고 역시 플러스 거울상.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부터 거울상 이성결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소마는 거울상 아이소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세미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1족 친액체인 NaBH4나 LiLH4는 H 친액체죠. 그 다음에 이제 4족 친액체가 역시 이것도 뭐야? 알코올에 반응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복습이나 마찬가지야, 복습이나. 그래서 이제 그리니아드 시약이 나와요. 그리니아드 시약. 자, 그래서 다시 제가 C 첨가하는 거 있죠. 그 돼 있는데 그 그리니아드 시약이에요.
RMGX. 탄소가, 사족인 탄소가 첨가되는 게 그리냐의 시작입니다. 1번, RMGX. 자, 여러분들 아까 패턴에서 1족과 4족은 뭐예요? 반응성 높은 친액체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톤 소스를 넣는 이런 패턴이죠. 이거는 뭐야? 1, 4족은,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샥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R-위치가, 상관없죠. 지금 메커니즘을 그려드리면, R-C에, H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하고, O 마이너스. 그 다음에 H3O 플러스를 넣으면 노란 거 되겠죠. H3O 플러스 넣으면 프로톤 잡아먹고 R-HC에 R하고 여기에 O에 H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케톤 마찬가지. 케톤 똑같아요. C에 R 다시 뭐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죠. 여러분들 제거 필기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메커니즘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Feel the flow of electron. 아이고, R 들어가고 O 마이너스 되 O 마이너스 되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 넣어가지고 프로톤 받아먹고 그러면 R-C에 R-, R 들어가고 O에 H가 들어가고 똑같은 패턴이죠. 차수로 따지면 요거는 몇 차 알코올이 되고 2차 알코올이 되고 요거는 몇 차 알코올이 되고 3차 알코올이 되고 이거는 2차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 합성해서 그대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자, 참고로 해가지고 RLI도 RMGX와 같은 결과는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겠죠? 뭐야 이것도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요. 제가 앞에서 유기 금속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뭐야? 리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거는 앞쪽에 상당히 이온화 경향이 굉장히 큰, 활동도가 큰 그런 불에 속하고 저 뒤쪽으로는 CU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네. RLI, 그 다음에 RMGX. 요거는 패턴이 비슷하게 반응이 일어나고요. R2CuLi라는 유기금속 시약은 뭐야?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는데 얘들은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지 않고 알데하이드 케톤과 첨가 반응하고 요거는 알데하이드 케톤과 첨가 반응하는 것도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작용기들이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RLI는 뭐야? RMGX하고 반응성이 조금 뭐야? RLI 커요. 그래서 염기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지만 친액체로서도 RMGX나 RLI가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델타 마이너스 들어가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LI나 MGX는 여기 없죠. 우리 여기 사실 MGX 붙여 넣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물에 씻겨 나갈 거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분리수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기 분자는 여기 중간 과정에 안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역시 이제 입체화학이에요. 입체화학은 똑같지 뭐 가능해요? 라세미화 가능. 알겠죠? 라세미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 뭐냐? 에틸 그룹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조건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ETMGBr하고 두 번째 H3O 플러스. 즉 무슨 말이냐면 라세미화가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이 뭐야? 비카이랄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비카이랄이면 평면이 있는데 들어갈 때 반응 물질이 비카이랄이고 평면일 때 지면 위 아래로 들어갈 확률이 같아서 입체 이성 결체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즉 비카이랄이
반응하는 이 V, 탄소 V가 평면이고, 그러면 지면 위아래로 들어가서 결과 생성물을 보시면 BH하고 CH3, 여기 뭐야? 에틸이 지면 앞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뭐야? O가 지면 뒤쪽으로 들어가. 플러스 뭐야? 거울상 이성질체, 아이소마. 이게, 1대1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카이랄이니까. 그러면 거울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렇게 해가지고 결과 생성물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비카이랄이 카이랄 됐네. 그러면 안 그려도 뭐야? 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반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표현해주지, 그러니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 때, 바로 거울상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적어보고 비카이랄이 카이랄 됐네? 그럼 뭐야? 라세미 혼합물이 나오겠네? 그래서 플러스 거울상 이성질체를 써줄 수가 있다고. 내공이 있으시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입체화학에서 지금까지 안 다루던 걸 제가 하나를 내놨는데요. 내공이 이제 쌓였으니까. 내공이 쌓였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혼합물이 얻어지는 반응. 그 밑에 기존의 입체 중심이 존재하는 경우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얻어진다. 자, 제가 혼합물이라고 한 거는 두 가지 이상이 두 가지, 뭐 보통 거의 다 두 가지가 얻어지는데, 두 가지가 얻어지는데, 그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세미아와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라세미아 원리, 어떤 측면에서인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야? pH 있고, CH2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나요? C에, 여기 CH3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에틸이 있다. 그죠? 여러분, R인지 S인지 해보세요. R인지 S인지. 요거. 어떠나요? H가 앞으로 와 있죠? 그쵸? 그럼 어느 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3번이에요. 그럼 H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S로 해도 되고,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H가 원래 뒤에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R인데, 앞에 나와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1, 2, 3번이 돌아가니까 S다. 뭐 그렇게 헷갈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뭐예요? 1번, 4번 되고 2번이 뭐예요? 밑으로 이쪽으로 했으면 오르내려 이쪽 앞쪽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3번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거라고. 밑에.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이러든 저러든 한 둘 다 S 배열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뭐야? 카이랄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라세미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카이랄 반응물이라도 라세미아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할 때? 비카이랄 중간체가 되어야지 라세미아가 일어나요. 맞죠? 그런데 볼까요? 여기서 지금 ETMGBR 보면 불행하게도 제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ET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O-로 됐어요. 메틸 있고 H 있고 메틸 있어요. 자, pH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거는 카이랄 반응물인데 이게 중간체가 카이랄 중간체예요, 비카이랄 중간체예요. 카이랄 중간체예요. 왜? 왜냐하면 여기 입체 중심, 메틸 여기 있고, 그죠? 여기 메틸 있고, 탄소 입체 중심 있고, 여기도 입체 중심이 생성되는데 이게 뭐, 그죠? 뭐 매조 화물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도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pH 에틸이 이제 지면 뒤쪽에 들어간 ET O 마이너스 H 에틸 메틸 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H3O 플러스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생성되면 각각이 뭐예요? 프로톤 받아 먹으니까
pH, ET, OH. 여기서 뭐야? H, ET.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여기는 이게 OH고 이게 뭐야? ET예요. 자, 여기는 이게 H고 이게 ET예요. 자, 여기는 뭐가 변함이 없어요? S로 변함이 없어요. S로 변함이 없어요. 그쵸? 요 자리는 S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는 뭐예요? 어느 게, 이거는 좀 특이하다, 그죠? H도 없고, 메틸도 4번이 아니고, 뭐가, 에틸이 4번이고요. 뭐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맞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HHC에 HHC가 붙어 있지만, 요거는 펜이란 뭐예요? 벤증구리가 있으니까 C에 CCC가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등 쪽에 역시 2번이 있으니까 S예요. 그럼 이건 S 뭐예요? R이 나오겠죠. 그래서 SS와 SR의 관계는 무슨 관계? 거울상 이성결체가 아니고 뭐예요? 부분 입체 이성결체죠.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라세미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1대1도 안 나온다 해요. 요거는 왜 그런가요? 스님 여기 평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 있죠, 효소.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 활성 자리에 보면 이게 효소의 활성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의 활성 자리는 카이랄리티, 즉 입체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뭐야?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19가지 아미노산이 전부 다 카이랄이니까 입체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입체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지면 위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지면 아래쪽에서 들어가는데 그 입체 장애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 입체 중심이 생성되어 있는 카이랄성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느 게 입체 장애가 높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는 분명히 뭐야? 에틸기가 들어갈 때 이 지면 앞쪽하고 지면 뒤쪽에서 들어가는 확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1대1도 아니고 라세미 혼합물도 아니죠. 당연하게 아니죠. 왜? 부분 입체 이성결체인데다가 B도 1대1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곡성 어려우니까 입체화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학생이 선생님 입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입체만 다시 볼 수 없나요? 그래서 유기하기 예를 들으셔 제가 했는데 자, 일단은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정도 입체는 자꾸 이제 반복해서 듣고 동영상, 3D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자꾸 하면 좀 감이 와요. 그래서 아니 비카이랄 반응물이 아니고 카이랄 반응물이죠. 카이랄 반응 참고로 복습해보면요. 카이랄 반응물이 라세미 혼합물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거는 해당하지 않죠. 카이랄 반응물이 라세미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비카이랄 중간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카이랄 중간체가 되니까 해당 없음. 라세미아 아니야. 그런데 요런 반응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일 대표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죠. 라디칼 반응 있죠. 예를 들어서 CH3 PHC에 에틸에 H. 자, 여기서 Br2빛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카이랄 반응물 맞죠? 근데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야? 요 중간에 뭐야? 비카이랄 중간체가 얻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비카이랄 중간체가 얻어져요? pH 그 다음 뭐야? CH3C에 그 다음에 ET 하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야?
평면인 그런 이 경우는 입체 중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비카이랄 중간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BR이 마지막 전파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갈 때는 지면 위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들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BR 에틸 플러스 뭐야? 거울상 이성결체. 이런 경우에는 비카이랄 반응물이 라세미 혼합물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보면 메틸, 에틸, BR, 페닐 해볼까요? 요거는 뭐예요? 3차 할로젠화 알킬에서 물 넣으면 무슨 반응이에요? SN5 반응이죠. 주생성물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메틸, 에틸, 그 다음 뭐야? 페닐, 카보양이온이 평면, 비카이랄이 돼버리죠. 분명히 이거는 카이랄 반응물 맞죠? 입체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뭐야? 물이 들어갈 때 지면 뭐하고? 앞쪽하고 지면 저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틸, 그 다음에 에틸, 물이 지면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뭐 한 단계 돼 있죠. 프로톤 떨어져 나가는 단계. OH하고 페닐하고 플러스 거울상 이성결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뭐다? 카이랄 반응물임에도 불구하고 라세미 혼합물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비카이랄 중간체, 비카이랄 중간체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해볼까요? 알코올이 뭐 상관 에틸, 페닐 여기 C하고 뭐 OH를 앞쪽으로 내놔도 칩시다. H 이렇게 해가지고 HBr 이거는 뭐야? 알코올의 SN1 반응은 뭐야? HCl이나 HBr 넣고 2차나 3차 알코올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물이 프로톤 붙어가지고 좋은 이탈기 물로 떨어져 나가면 이때 뭐야? 카보양이온 역시 C에 H에 플러스 pH에 에틸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r-가 요게 이렇게 프로톤 잡아먹고 이 전자상 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톤 떨어져 나가는 단계 생략. 왜? 카보양이온 생성 단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카보양이온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 지면 앞쪽, 지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에틸, 페닐, H, Br 플러스 거울상 이성결체. 이런 경우에는 뭐야? 반드시 카이랄 반응물이 라세미 혼합물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비카이랄 중간체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예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저거는 뭐예요? 그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입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중간체도 나와요. 요거는 입체 중심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조리 평면 되어버리죠. 라디칼, 양이온 형태로 평면 되어버리니까 라세미 혼합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알겠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사족의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1사족 첨가는 뭐야? 따라해보세요. 1사분란하게 잘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끝나버려요. 1사분란하게 쏙 들어가서 안정해져요. 그래서 알코올로 돼가지고 둘 다 알코올이 되는 거죠. H 친액체가 들어가든지 R 친액체가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뭐는 이게 5족, 6족 친액체들은 들어가서 안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경로로 또 가버려요. 그건 좀 훨씬 어려워요. 지금 했던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